자, 이제 오늘 요거 진도 다 끝내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과서를 하던가 시험 대비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 너희들 6월 30일이니까 한 달 남았어.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8번 남은 거야. 그럼 급하거든. 그래서 이제 교과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 변형시켜서 좀 돌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진도 요걸로 하면은 이제 확통은 끝이야.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건데, 이게 뜻이 뭐냐면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란 건 이거야. 우리가 어쨌든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을 추출했을 때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추출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에 있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하는 행동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추정을 할 건데 그 추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신뢰 구간이라는 게 존재해.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지 추정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수치화시킨 거야.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저는 오차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측정을 했는지 보면, 자, 모평균 M에 대한 요게 M에 대한 요 신뢰 구간이야. 즉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요거를 표준화 했더니 요 마이너스 1.9부터 1.96까지, 즉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96과 1.96이라는 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했더니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그랬더니 얘가 0.95가 나왔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 즉 얘에 대한 확률 변수는 뭐였어? x 바였지.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인 얘네들이 마이너스 1.9부터 1.96까지를 확률을 계산했더니 0.95래. 그러면 이제 95% 정도가 요 안에 구간에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게 해서 0.95를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가 확률을 구했잖아. 거꾸로 다시 가서 얘네들을 다 식을 정리해 보니 요거는 우리가 모평균이지. 모평균이 95%의 신뢰 구간은 모평균의 요거하고 요거 사이라는 얘기야. 즉 표본 평균에서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고 표본 평균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요 사이와 요 사이의 범위의 모평균은 0.95의 확률로 신뢰 구간이 측정이 된다. 요 얘기야.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거 식을 외워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에서는 우리가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알겠지? 요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99%의 신뢰 구간을 보니 99%면 좀 더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요거는 얼마였다? x바 빼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였을 때 99%의 신뢰 구간을 갖고 있다. 모평균 m이. 그래서 요것도 외워줘야 돼. 두 개 꼭 외워야 돼. 자, 요거 한번 읽어보면서 표본 평균 x바는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고 신뢰 구간도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구한 신뢰 구간의 오른쪽 m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95%의 신뢰 구간이란 건 모평균에서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드는 일을 반복했을 때 구한 신뢰 구간 중에서 약 95%가 모평균 m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실내 구간을 만들 때 모평균 M을 포함하는 것이 약 95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의 실내 구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때? 모평균이 이 안에서 들어가 있을 확률이 좀 더 크다는 얘기야.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조사했더니 95%의 실내 구간에서는 100개 중에서 요 구간 안에 아까 10 있지? 거기서부터 거기 구간 안에 95개의 평균이 존재한다. 모평균이. 그러니까 그만큼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거지. 실내 구간이 넓을수록. 이해가니?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은 이해만 하고 중요한 게 뭐다? 외우는 거다. 알겠지? 외워서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실내 구간이 95%였을 때는 95%였을 때와 99%였을 때 배웠단 말이야. 그럼 95%였을 때는 1.98 그 다음에 x바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단 말이야. 거기에서 또 여기 m이 됐고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8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95%라고 정해줬지만 여기서는 어때? 95%라는 어떠한 값을 정해주지 않았지. 모르지 우리가 1.98인지. 왜냐면 여기에서 확률이 지금 미지수로 나와 있잖아. 그잖아? 이게 0.95였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K로 놓은 거야. 이해가? 얘는 1.98이었지, 1.96이구나. 1.96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때? 모르니까 K로 놓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얘를 뺀 것만큼이 길이가 되겠지. 이해가니? 나 자꾸 늦어라 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내 구간이니까 얘 만약에 5부터 예를 든 거야 7까지라고 해봐. 그러면 M의 구간이 5부터 7이니까 얘 실내 구간 만약에 길이라고 한다면 얘는 7에서 5 빼잖아. 그래서 2가 되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 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식 자체를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실내 구간이 95%였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 때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알겠지? 내용 되게 복잡하지? 근데 문제는 되게 쉬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공식적인 거는. 수학자들이 측정해 놓은 구간은. 근데 나머지는 그냥 K로 놓는 거야. 근데 이게 막상 내용은 어려워도 은근히 쉬워. 문제 풀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니네 사실 통계하고 확률을 비교했을 때 뭐 지금은 니네들 이게 딱 체감이 안 되겠지만 확률이 훨씬 어려워. 통계는 조금만 하잖아 니네들. 그러면 되게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이 생각할 거야. 대부분 다 그랬어. 근데 초반에는 애들이 통계를 이해를 잘 못해갖고 어려워해. 그러니까 확률은 처음에 이해는 잘 되는데 문제 푸는 게 어렵고 통계는 처음에 이해가 힘든데 문제 푸는 건 쉬워. 알겠지? 뭐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자, 어느 게임 회사의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n분이고 모표준 편차. 그럼 얘네들이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놔. 모표준 편차가 이렇게 시그마잖아. 이게 10이란 얘기야. 이렇게 적어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게임 회사에서 사원이 n명을 추출했대. 그럼 n명을 추출했다는 건 이거는 뭐야? 표본의 크기지. 표본의 크기가 되고 그래서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42분이었대. 그러면 요 평균 42라는 건 뭐를 뜻할까? 그렇지. 표본 평균을 뜻하는 공부 좀 했네? 표본 평균을 뜻하는 거야 얘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 문제에서. 그러면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돼. 그것만 이해되면. 그러니까 n명을 추출해서 운동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42였으니까 n명의 표본 애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이제 갖다 넣으면 돼. 자, 아까 공식 있었지? x바 42 빼기 1.96. 왜냐면 95%래며. 어디 갔냐?
실내 구간이 어디 있어? 실내 구간 안 나왔어. 아, 여기 있다. 95%래며. 그러면 42에서 빼기 1.9 곱하기 루트 n분의 10. 그지? n이었으니까 요거는 10이고. 그래서 얘의 식을 정리하면은 요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요거 자체가 요게 얼마란 얘기야. 얘가 얘고 요게 요거란 얘기나 똑같지. 그지? 그래서 그냥 계산해주면 돼. 안 어렵잖아. 그냥 이게 뭐고, 이게 뭐 표준 편차구나. 이건 표본 평균이구나. 이거는 실내 구간이 95%구나. 식은 여기 있네. 갖다 넣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 다음에 요것도 봐보자. 요것도 너네들이 중요한 게 뭐라고? 이 문제에서 어떤 게 뭐를 뜻하고 어떤 게 뭐를 뜻하고 그것만 알면 돼.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의 평균. 이거는 모평균이겠지. 모평균이고. 그다음에 전기분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400개래. 그럼 이거는 뭐야? 표본의 크기겠지. 표본의 크기. 그다음 무게를 측정할 때 평균이 541에 이건 뭐야?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거였으니까 얘는 뭐야? 표본 표준 편차. 그지?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스마트폰 전체 무게 M에 대해서 신뢰도 95%를 거래.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할 게 있어. 봐봐. X바 빼기 우리가 1.96에 요거 공식 외우라고 그랬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거는 표본 평균이야. 요거는 표본의 크기야. 요거는 뭐니? 이건 모 표준 편차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가 나왔니 안 나왔니? 없지? 근데 모 표준 편차를 대체할 수가 있어. 어떤 값으로 대체할 수 있냐면 요거는 외워야 돼. 만약에 우리가 어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게 크다면,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뭐 선생님 큰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나도 이거를 어디에서 찾아보긴 했었는데 몇 개래더라? 15개인가 19개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웬만큼 큰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랑 같다라고 봐. 그래서 이걸로 대체해도 돼. 이거를 예전에 가르쳤을 때 애들이 질문이 엄청 많았어. 선생님 모 표준 편차가 없는데 왜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넣나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충분히 많은 개수가 있었을 때는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랑 같다라고 봐. 그래서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여기다가 20을 갖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구간에 그냥 값 다 알았잖아 이제.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다 갖다 넣으면 돼. 값을. 됐니? 무슨 얘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m의 값을 구하면 된다. 범위를. 자, 다음에 요번에도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이렇게 돼 있고 실내 구간이 일단 99%래.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이 99%였을 때 공식은 이거였지? 그치? 자, 이거는 뭐야? 표본의 크기니까 요건 n을 뜻하는 거지. 얘는 36이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식을 어떻게 했어? 식을 정리를 하니까 자, 실내 구간의 문제에서 이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게 일치했다고 하니까 결국 뭐야? 요게 요거면 되는 거고 요게 요거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해주면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 쉽지? 어려운 거 없잖아 사실. 갖다 넣으면 돼. 이건 뭐 다를까? 우리 요거 해봐야 되겠지. 이것도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아이스크림 무게는 표준 편차니까 이게 모표준 편차네. 모표준 편차가 4란 얘기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의 무게에 이 공장에서 만든 무게의 평균은 M이라고 한대. 그때 실내도 99% 이렇게 된대.
그랬을 때 0.4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알아볼라. 모르지.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하고 표본 평균 알아볼라. 모른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는 뭐야? 모평균이지. 그러면 식을 그대로 갖다 때려 넣으면 요게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자, 그랬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 요게 요거였을 때 b-a니까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라는 게 아니야. 그지?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x가 없어지고 얘만 남는데 얘가 얼마라고? 0.4 이하가 되면 된다. 그러면 n의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알겠니? 자, 마지막 문제. 자, 표준 편차가 4래. 표준 편차가 4니까 얘는 5표준 편차야. 얘가 4래. 그때 모집단 모평균이 m이고 크기가 16이니까 요게 n이 16이라는 얘기고, 실내 구간이 a%니까 우리 실내 구간 안 나왔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x바 빼기 1.96이라는 요 칸을 미지수로 놔야 되는 거야. 모르니까. 실내 구간을. 그지? 그 다음에 추정하였더니 얘가 b-a가 1이었다. 실내 구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똑같이 요렇게 넣는다면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봐.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거기에 모평균이 돼 있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빼면은 우리가 아까 얼마였어? 요 n이 얼마였니? n이 16이지. 여기 16 들어갈 거고 16.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니까 여기 4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라고. 근데 얘가 b-a가 얼마래? 어디 갔어? 1이래. 그럼 b-a가 1이니까 얘 값이 1이라는 거니까 k 값이 나온다고. 이해가니? 그럼 k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일 때 얘 퍼센트에 뭐를 구하래?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래.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면 얘에 대한 실내 구간 자체는 뭐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x바 빼기, 그지? x바 빼기 아까 이게 2분의 1이었지. 그지? 2분의 1이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야. 봐봐. 여기까지 우리가 구한 거란 말이야. 이 k를. 그러니까 실내 구간 알파 퍼센트였을 때 k가 2분의 1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는데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m의 실내 구간이 이거래. 같은 신뢰도로. 이해가? 그러면 같은 신뢰도로 우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신뢰도로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신뢰도로 측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x바 빼기 아까 k가 2분의 1이었지. k값이 같은 신뢰도니까 k값은 일정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표본의 크기 모르잖아. 그지? 표본의 크기는 안 나와 있잖아. 새로운 조사니까. 근데 아까 모 표준 편차는 동일하겠지. 얘네들이. 그러면 얘가 똑같이 4가 될 거고 m이 되고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2분의 1에 루트 n분의 4가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가 돼? 없어지고 2분의 1이니까 루트 n분의 4.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2래. 그지?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래. 그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n의 값은 결국 얼마야? 얼마냐? 4가 되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푸는 거야. 하나 더 있네. 자, 이미 추출하여 요 실내 구간을 이렇게 됐을 때 A%래 또 얘도.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B-A 실내 구간은 커진다. 자, 봐봐. 우리가 공식을 보면 우리가 요 공식이겠지. 실내 구간이.
그럼 둘이를 빼면 요게 나오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맞니? 그러면 실내 구간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요게 일정하대. 그때 얘를 높게 하려면 K가 커져야 되는 거지. 자 다시, 자 요거는 일정한데 얘를 높게 하면 당연히 어때? 얘를 높게 하면 K의 값은 커지겠지. 그러니까 B-A가 커질 수밖에 없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잖아. 그렇지 않아? 잘 모르겠어? 실내도 A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죠? 실내도 A를 왜 뭐를 놓게? 세미터 동그란 거 높게. 아 이게 아니다. 잘못 봤다. 알파를 높게 해야 된다고 그랬네. 신뢰도를 높게 해야 된다고 그랬네. 그럼 신뢰도로 얘들아 봐봐. n의 값은 일정한데 이 전체의 신뢰도가 더 커져. 뭐 1.96에서 2.58 이렇게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k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B-A도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번에 신뢰도가 일정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얘를 크게 한대. 그러면 얘는 작아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한데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린대. 2배로 늘리는 거야. 얘를 2배로 늘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K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랑 2K 곱하기 2배니까 루트 2N분의 시그마야.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지 얘가 2분의 1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루트 2분의 1배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자, 리을은 자 A가 95래. 얘가 알파가 95면 0.95니까 우리 알고 있는 실내 구간이 있지. 1.96이지. 맞아? 문제에서 얘가 95고 196이면 그러면 얘가 0.95니까 K는 1.96이겠지. 우리 1.96 공식이었잖아. 그지? 1.96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N이 196일 때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는 어떻다? 얘를 계산을 해서 뭐 약분하고 계산을 하면 0.28 시그마가 나온대. 그러면 0.5 시그마보다 작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0.5 시그마보다 작다. 그래서 리을은 참인 거야. 알겠니? 자, 여기까지 그 밑에 있는 거 이제 진도는 다 끝났어. 진도는 다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과서 돌릴 거야. 처음 우선 교과서 돌리고 교과서 변형하고 니네 학교 프린트 있으면 학교 프린트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험 대비 바로 들어갈 거야. 자, 밑에 있는 거 하나씩 해보자.